현재 홍명보가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팔레스타인전 이후 한국 축구계는 온갖 변명들을 쏟아내었죠. 관중 탓에 이어 컨디션 탓, 체력 탓, 주전 멤버 탓, 심지어 홍명보와 함께 축구협회는 잔디 탓까지 하고 나섰는데, 이에 팔레스타인 골키퍼가 인터뷰로 보인 반응에 아주 제대로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경기에서 우리 한국 대표팀은 팔레스타인과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축구팬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죠.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경기의 부진으로 치부할 수 없는 한국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전부 드러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을 띠고 있습니다. 피파 랭킹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홈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건 단순히 승점 2점을 놓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 축구의 위상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것은 물론 앞으로의 월드컵 본선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은 이번 경기를 통해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역량이 예상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그의 라볼피아나 전술을 높이 평가하며 기대감을 표현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술적 혼란과 무능력함만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명보의 전술적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중원 생략입니다. 팔레스타인전에서 볼 수 있었듯이 전방과 후방을 연결해주는 중앙 미드필더가 단 한 명뿐이었고, 공격진은 높게 올라가 있는데 수비라인은 뒤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중원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전술로 경기 운영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준다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부 전술의 부재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겉으로는 패스 축구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시대적이고 단순한 롱볼 위주의 축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른바 유자 빌드업이라고 부르는데, 공이 중원을 거치지 못하고 후방과 좌우 측면으로만 돌아다니는 현상이죠. 이러한 전술은 상대 팀에게 쉽게 예측되고 대응될 수 있어 전술적 역량이 부족한 감독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이는 홍명보가 상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공을 돌리기만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전술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울산 현대 시절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라커룸에서 극도로 화를 내며 물건을 걷어차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는 소문들이 있는데, 이는 현대 축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을 국가대표의 감독직으로 앉혔다는 것은 대한축구협회가 축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집단이라는 증거였죠. 심지어 축협은 경기 이후 벼랑간 홈경기장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하였는데요. 축협 관계자는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대표팀 선수들이 좋지 않은 잔디 상태를 많이 지적했다며 협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놓고 내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정작 선수들의 인터뷰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번 경기 최고의 선수였던 이강인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잔디 탓을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잔디 탓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분명히 저한테 너무 쉬운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넣지 못해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반성을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는 그런 찬스가 왔을 때 꼭 살릴 수 있는 선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도 이와 비슷한 인터뷰를 했는데 잔디 상태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축협은 평소에 귀담아 듣지도 않았던 선수들의 의견을 갑자기 수용하겠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선수들이 얘기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은근슬쩍 잔디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참으로 웃긴 일입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것은 놀라운 선방쇼를 펼친 팔레스타인의 골키퍼 라미 하마드였는데, 그가 1년 동안 소속팀 없이 개인 훈련만으로 이 경기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죠. 세계적인 스타 손흥민을 포함한 한국 국가대표팀의 슈팅을 모두 막아낸 골키퍼가 실제로는 무소속 선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마드의 선방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한국 선수들의 슈팅보다 하마드의 슈퍼세이브 장면이 더 많았고, 일부 팬들은 그를 메뉴의 전 골키퍼 데야의 전성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강인의 날카로운 프리킥을 막아낸 장면은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았는데요. 소속팀도 없는 선수가 이 정도 실력을 보여준 것에 대해 팬들은 감탄과 동시에 한국 대표팀의 부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더 높아졌죠. 사회인 축구팀과 무승부를 거둔 것과 다름없다고 표현하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으로 이 사건은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과 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축구 리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마드의 경우처럼 재능 있는 선수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훈련하고 경기를 치르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거둔 한국과의 무승부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언더독 팀이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끈기와 열정으로 기적을 일구어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에 비해 한국 축구계는 패배의 원인을 잔디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잔디는커녕 흙바닥이나 다름없는 경기장에서 축구를 해야 하는 팀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웃긴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팔레스타인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이번 한국전을 통해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고마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인터뷰를 거의 18분가량 진행했는데, 이에 비해 홍명보는 고작 6분 만에 기자회견장에서 도망치듯 떠나기까지 했죠. 팬들은 이런 홍명보를 보며 자기중심적이고 나르시스트적인 인간이라 평했습니다. 이번 경기장 선수들의 이름이 차례차례 호명되면서 마지막 홍명보의 이름이 호명될 때 관중석에서 전례 없는 야유가 터져나왔는데, 홍명보는 이 광경을 보며 상당히 당황한 듯이 보였죠. 아마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받아온 비판들이 전부 인터넷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였고, 설마 경기장에서조차 자신이 욕을 얻어먹을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14년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도 그는 시간만 있었더라도 선수만 더 좋았으면 하면서 자기 변명만 늘어놓았었는데요. 그러나 본인의 한계를 제대로 인지를 못했고 아직도 본인에게 여론이 호의적일 거라 생각했죠. 그야말로 선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기적이고 무능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나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국 축구계에 비해 주변국들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특히 같은 시간대에 열린 다른 나라들의 경기 결과를 보면 한국 축구의 현주소가 더욱 뚜렷이 드러났는데요. 라이벌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7대0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인도네시아에서 활약 중인 신태용 감독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원정 무승부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한국을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으로 이끈 파울루 벤투 감독은 아랍에미리트 감독으로 부임한 후 첫 경기에서 카타르를 3대1로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이는 감독의 능력이 팀의 성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축구에서 감독의 역할은 그 어느 스포츠보다도 중요한데, 뛰어난 감독은 평범한 선수들로 구성된 팀을 강팀으로 만들 수 있고, 반대로 능력 부족한 감독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데리고도 팀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죠. 이는 축구가 11명의 선수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야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독을 선임하는 축구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2번의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이었고, 두 번째는 홍명보 감독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연이어 최악의 선택을 내렸는데 그 후 폭풍이 어마무시하여 위태롭던 한국 축구계가 정말로 멸망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죠. 다가오는 오만과의 경기는 한국 축구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도모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성적이 더 밑바닥으로 추락하여 홍명보를 향한 여론이 지금도 최악이지만 이보다 더 극에 달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축구계에 있어 더 이득이 되리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최근 문체부가 9월 이내로 축협의 홍명보 선임권에 대한 감사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결과에 따라 한국 축구계의 명운 갈릴 수도 있겠네요.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자를 춤추게 합니다.